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희 주민 설명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 설명회가 원래 2시부터 진행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조금 좀 더 앞에 오셔서 지금 등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주민들 오신 다음에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으로 있고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찾아왔고요. 많은 분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주민 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저희 한국도시정비협회에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행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 나경원 위원장님하고 정윤아 의원님 저희 인사말을 따로 듣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행사 전에 미리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아마 신통기획 사업 설명회 때문에 많은 우리 동작구 사당 3동 주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요새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게 책에는 길이 있고 현장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늘 현장 가서 좀 더 많은 소리를 듣고 또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속 통합기획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늘 어떻게 보면 이 정부나 그러니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의견만 모아주시면 그 의견이 힘있게 추진하는 데 함께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사당 3동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잘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야지 저희가 힘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잘 모으셔서 요새 좀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사당 제가 이제 10년이 됐더라고요, 내년이면. 근데 제가 강남 사고 동작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굉장히 강남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서리풀 터널 사업은요, 서울시는 4천억을 주고 그 사업을 하겠다.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6천억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불용 처리가 되던 걸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흥정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서리풀 터널을 뚫렸는데 우리가 항상 동작대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에서 이수교차로까지 동작대로를 뻥 뚫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이 원내대표 때 확정은 됐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동작대로를 뻥 뚫리게 하는 거는 이수 복합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평소에는 찻길, 비가 오면 빗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대로가 뚫리면 사당로가 뚫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민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시면 사당동이 더 살기 좋아집니다. 저는 이런 길을 뚫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육 문화 환경의 개선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학군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은 우리 사당동이 더 살기 좋은 동네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도 제 역할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오늘 같이 오신 저희 정윤아 동작구의 사당 3, 4동 의원이 정윤아님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7번 종점 위로 마을은
주택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마다의 방식 때문에 또 약간 또 이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앞서서 우리 나경원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런 정비 사업의 관건은 역시 동의율인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과연 어떤 것이 내 재산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잘 듣고 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내년에 국회에 입성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에 더 가속도가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두 내빈님께서 먼저 자리를 좀 떠나셔야 돼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인사 충분히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행사를 또 저희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원래 말씀드린 대로 2시부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여기서 등록 절차에서 조금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서 저희 겨울 너무 추운 날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발걸음에서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 사당동 180-21번지 일대의 재개발을 하고자 주민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 통합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동작구청으로 받아서 연번이 찍혀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을 꼭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여러 목소리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좀 저희 지금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초반에는 여기 안 오시나 자리가 많이 빈자리 있었다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걱정이 기후가 될 정도로 자리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뜨거운 열기를 그냥 바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계신데 박수 한번 치고. 네, 그럼 저희 이제 내빈 여러분 떠나셨고 저희 설명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요. 핸드폰은 웬만하면 진동으로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는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 정만식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재개발 신통기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정비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승민 회장님이 직접 내빈으로 참여하셔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명지공간개발 김광수 대표께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진 뒤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착석이 이루어지셨고 빈자리도 없고요. 밖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다 들어오셔서 설명회 들으실 예정이니까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모여 계시고 이게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좀 불편해서 국민은혜는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국민을 생략하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신통기획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또 동작구청도 뛰어다니시고 연번 부여 받으셔서 앞으로 동의서 진구에도 노력을 해주실 정만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만식 위원장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만식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은 우리 전체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여론을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의 뜻이 모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수고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수고를 계속 해주실 정만식 위원장님께 힘내라고 박수 한 번 더 쳐드릴까요? 네, 저희 4당 3동 180-21번지 일대 저희 재개발 사업이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 측면, 즉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와의 모든 그런 여러 법률 관계나 혹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무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도시정비협회의 대표이신 이승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업추진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또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설명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발표자로 봉사해 주실 존경하는 명지공간개발 주식회사 김광수 대표님 등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도시정비협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법정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뭐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필요시에 뭐 분쟁이 있으면 또 분쟁 사업장도 저희가 조정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런 어떤 민간의 어떤 입장에서 사업이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협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당 3동 180-2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에 앞서서 연번동의서를 갖다 걷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 사업 추진구역 내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공유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자 오늘 설명회를 갖다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그 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동작구에 이제 아카데미 재건축 재개발 강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동작구에 이제 좀 요청을 받아서 몇 가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강남 4구라고 아까 나연님 말씀하셨는데 강남 초등학교가 여기 동작구에 있더라고요. 강남구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강의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오리지널 강남이구나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 박일아 부총장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그 부총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분들도 어떤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우리 토지동 소유자님들께서 재개발을 추진하시던 재건축을 추진하시던 그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동작구 특히 우리 사당 3동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남성역에서 올라올 때는 뭐 삼성 냉면 아파트도 있고 뭐 롯데도 있고 뭐 이수 거기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노화되어 있고 열악하면은 우리의 자산 가치가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좀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재개발을 갖다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을 살면서 좀 좋은 아파트에 좀 편안하게 사시면서 여생을 갖다 좀 누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재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구역 내 이제 몇 가지 어떤 좀 뭐랄까요 조금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해관계인들인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으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지혜를 모으시고 우리 이웃 간의 어떤 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대화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동의율이 올라가면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회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 참석하신 사업추진구역내 토지동 소유자님,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이웃 간에 정말 지혜를 모으시고 어떤 중지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합심하셔가지고 동의서 진구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이제 눈 오면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뭐 눈길에 좀 또 이렇게 건강 다치실 수 있을 것 같고, 올 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 만족할 만한 결실 있으시기를 또 기원드리고, 날씨 추운데 우리 토지동 소유자님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갖다가 기점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우리 사당 상동 21번지 일대 신속통합 방식을 통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민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구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빨리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좀 올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면 더욱더 사업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겨울을 뜨겁게 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추진준비위원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오늘 모두 자리를 해서 앞에서 모두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박수 한번 쳐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진위원님들은 이제 밖에서도 뵙고 앉아서 이제 뵈실 건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연번 동의서를 여러분들께 진구하러 이제 방문을 하거나 혹시 받게 됐을 때 이분들 얼굴 보시고 좀 수고했다는 말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수고해달라는 덕담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의서 진구를 위해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연락이나 뭐 문자나 어떤 그런 교류 등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동의서 진구가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동의율이 빨리 많이 나와야 동작구에서도 이 저희 사당 상동 180-21번지 일대의 사업은 정말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성원이 좋구나, 이게 주민들이 많은 깊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저희 사업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런 협조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업 설명회, 즉 우리 동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우리 동네 어떻게 바뀔 건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우리의 마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들께 어렴풋이 재개발되면 돈이 많이 된다더라, 재개발되면 우리 돈이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비 기반시설을 보강을 하고 앞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철거하는 동안 이주했다가 새로운 집을 맞이하는 그런 기쁜 날이 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명지공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저희 김광수 대표님을 소개할 건데요. 저희 김광수 대표님은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 석사를 마치시고 강원대학교에서 부동산 개발 박사과정까지 마치셨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또 실무를 30년 이상 다루어 보시면서 실무와 이론을 함께 겸비하신 몇 안 되시는 대표 이사님이시고 대표 강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오늘 주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광수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날씨가 추운데 오늘 제가 이 사당 삼동 오면서 오늘 얼마나 많이 오실까 나름대로 한번 예측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이 재개발에 대한 그 바람이 여기에 참석하신 숫자만큼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사회자로부터 소개 말씀 있으셨지만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석박사를 다 했고요. 건설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토지등 소유자 또 내지는 조합원님들을 아마도 제가 뵌 분만 해도 아마도 수만 명 이상 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충분히 저도 경험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간단한 제 소개고요. 너무 오래 필요한 나오는 겁니다. 제 소개를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 없어도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재개발 설명이 듣기 위해서. 재개발 그냥 설명에만 들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바라는 것도 있죠. 사실 솔직한 마음은 우리 지역이 빨리 개발이 돼서 네. 좋은 아파트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동안에 전부 다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안 됐죠, 그렇죠? 우리 여기 지역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우리 아파트, 우리 여기 동네가 만들어진 지가 그래도 한 4, 50년 됐죠, 그죠? 예, 4, 50년 정도 됐을 거고 요 밑에 있는 아파트들 여기 뭐 우성 아파트, 극동 아파트, 신동원 아파트, 그죠? 여기도 지금 30년 넘었어요, 그죠? 여기도 30년 넘었어요. 요 밑에 있는 아파트 뭐 우리 그 롯데 아파트라든가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이후에 그나마 지금으로 보면 좀 새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오래된 잠깐 꺼졌어요. 이렇게인가? 켜지나? 뭐든지 이게 잘 되려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왜 아파트가 좋을까요? 사실 저는 여기 영등포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좋아요. 단독이 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도 보호되고 다 좋은데 왜 아파트가 좋을까요? 아파트가 왜 좋죠? 편하니까. 과연 편해서만 좋을까요? 자산 가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아파트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좋은 이유는 살기 좀 편하고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빨리 팔았을 때 현금으로 빨리 회수할 수 있다. 일반 주택은 팔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만 아파트는 내놓으면 뭐 웬만하면 잘 팔리죠. 또 두 번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갔죠. 주택은 오래되면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파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아파트만큼은 아직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 그것도 뭐 몇 배, 심지어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 산 아파트하고 지금의 아파트 값만 비교하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적도 많아요. 10배가 뭡니까? 그 이상 올라간 적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파트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여의도에 그 여의도에 시골 아파트 지을 때 여의도가 다 뭐였습니까? 다 땅콩밭이고 다 모래였잖아요. 그 모래밭을 비행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실 여의도가 과거에 섬이었을 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지금은 여의도가 어떻습니까? 별천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재건축한다는죠. 재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의도가 재건축한 이후에 여의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쯤 생각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생각 안 했죠?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당 3동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막연해. 어떤 그림조차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때요? 재개발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죠? 그것만큼은 누구도 다른 말 안 하죠. 재개발하지 말자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 중에서 재개발하지 말자, 나는 이대로 살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저 위에 새로 지은 건물, 그죠? 작년에 입주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입주한 그 LH에서 짓고, 그죠? 새로 지은 그 아파트라고 하긴 뭐하죠? 빌라죠, 그죠? 새로 지은 것들 있어요. 거기는 또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택은 어떻습니까? 다시 지어야 돼요, 그죠? 다시 지으려면 뭘로 지어야 돼요? 빌라로 짓습니까? 아파트. 왜? 첫째, 그죠? 첫째, 아파트 솔직히 살기 편해요, 그죠? 진짜 편하잖아요. 단독주택 지으면은 뭐 페인트 칠해야죠, 수리해야죠, 겨울에 춥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 문만 딱 잠그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특히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야, 내가 죽기 전에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에 가면 연세가 한 7, 80대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나 1년만 살아도 좋으니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 단독주택이나 일반 그 빌라를 헐어서 다시 짓는 사업이 재개발, 그죠? 이 간단히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상하게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한때는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 잘못. 지금은 법을 바꿔서 아예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부 다 재개발, 공동주택, 아파트는 다시 지으면 재건축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재개발 왜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아까 이게 잠깐 나가서 제가 재건축 왜 재개발 해야 되나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그러면 또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당장, 그리고 또 내일, 내년, 내후년 경기가 좋아지면 제가 올해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년이면 잘 되겠지. 앞으로 10년 후면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늘 해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이 주택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이 사이클, 주택이 이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는 이런 어떤 주기가 있지만 항상 어떤 식이냐면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끝내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올라갈 때 20개가 올라가, 내려갈 때는 한 10개 내려가, 다시 올라갈 때 15개가 올라가, 다시 내려갈 때 5개가 올라가, 떨어져. 결국 올라가는 거, 그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올라가요. 뭐가?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요. 한동안 공사비보다 분양가가 더 많이 급속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이 많이 판을 쳤어요. 한동안.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더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분양가도 물론 올라갑니다. 분양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토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 제일 싼 때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공사비가. 공사비가 지금이 제일 싼 때인데 분양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 해야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좋아지면 한다? 좋아요. 좋아진다고 한다고 칩시다. 언제 좋아질지 알아요. 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 좋아져야 돼요. 제일 좋아져야 될 시기는 분양할 시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할 때 좋아야 분양가를 높게 잡잖아요. 근데 분양은 언제 해요? 분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죠. 조합 설립부터 해야 되죠. 사업 승인 받아야죠. 그죠? 이주해야죠. 철거해야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할 때는 한 1년, 2년 후인데 지금 경기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방법.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우리가 아파트를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전부 다 우리나라 모든 주택을 지으려면 법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법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조그만 방 하나 따로 증축을 해도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무슨 법이 있냐?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 또는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거 지으려면 건축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그죠? 많이 있잖아요. 작게 하는 거. 그거를 하려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도정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한 특례법. 요거는 사실은 특별법이에요. 크게 말하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게 가장 큰 법이고요. 특별히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만든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만약에 내 집 헐고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건축법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업구역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알아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아셔야 되냐? 나중에 조합을 결성했을 때 조합의 집행부, 특히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은 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든지 공부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예, 알아야 면장을 하도록 하지 모르면 그냥 남들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합 임원들은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신문 기사를 보시면 온통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통이 나옵니다. 신속통합기획. 서울, 특히 서울. 원래 재개발하려면 이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재개발하면 먼저 시가 5년마다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요. 누가? 시가. 자기들이 정해요. 자, 여기는 오래됐으니 여긴 노후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재개발하자. 언제? 앞으로 5년 후에, 여기는 10년 후에, 여기는 15년 후에 이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서 그 예정구역에 맞게끔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그 동의서 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정비구역을 다시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반복을 그동안 해왔어요. 뭐든지 관주도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어떻게?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개발을 해야 주세요. 재개발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신속통합 기획 방식인데, 모든 법에는 이 법 딱 그 이름만 봐도, 또 모든 제도에는 제도 이름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보세요. 신속, 통합, 기획, 이 세 가지가 이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사업의 핵심이에요. 뭐냐? 신속하게. 그죠? 신속하게.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통합. 뭘 통합을 해요? 시민을 다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아까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영상물 하나 틀어준 적이 있어요. 요거는 작년도 2월 달에 올해 2월인가 보다. 2022년 23년 2월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거를 제가 영상 틀어드렸어요. 이따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신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내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무조건 반대일세. 나는 뭐 하니거니가 반대.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무조건 찬성.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속통합. 신속하게 하고, 통합은 시민을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 기획. 그냥 주민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시와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획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자. 이게 바로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입니다. 그냥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돼서 만든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난 11월 22일 날 금년도 6차 도시계획 심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3군데가 추가로 돼서 지금 총 52군데가 후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52군데, 52군데면 사실 이 사업만 돼도 몇만 세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되진 않겠죠. 계속 절차되고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늘어나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다 우리도 한번 구역에 그거 들어보자. 52군데 아니라 우리는 53번째가 됐든 54번째가 됐든 우리도 후보지가 돼서 우리도 재개발 한번 해보자. 후보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후보지 되면 다 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후보지 되면 그래 후보예요. 후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지가 일단은 그 대신 첫 발을 넘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허들도 안 넘었는데 두 번째도 넘을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허들이 바로 후보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온통 신문에서 신통하냐? 이게 나쁘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52군데에 있는 거기에 조합원, 거기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겠어요?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52군데. 52군데 한 군데에 1000명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52,000명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왜 신통을 했겠습니까? 나쁘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좋기 때문에 한 거겠죠? 그거를 금년도 5월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공모 방식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전부 다 공모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을 해다가 금년도 5월 8일 날 서울시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앞으로는 공모로 안 하고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매달 시기를 해서라도 후보지를 선정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날 16번째 보세요. 6, 7, 8, 9, 10, 11 그죠? 6번째 위원회에서 3개가 더 추가로 돼서 52개
두 군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빨리 내년도에는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 후보지가 되는 데는 거기에 조합원 자격이 2022년 1월 28일 이때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지분 쪼개기 하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신축한 집들도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내년도에 신청이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 후보지 선정 신청하는 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벗어나가죠.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권리 산정 기준일에 걸려서 후보지는 됐지만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올해까지가 그 기준을 정하고 내년부터는 권리 그 후보지 선정 신청하는 날 정해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구청에서 이 전배 제한 그 신축이나 이런 것조차도 이제 약간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하시라 했잖아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반드시 서울시에 들어가서 정비사업 정비몽땅이라는 그걸 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신속통합기획 제 1차 선정, 2차 선정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 충분히 내가 오늘 설명 안 드려도 이거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공부하세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밑에 행정 제2부시장 밑에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에는 신속통합기획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실에는 주거정비과에서 여러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도시정비, 도시교통국의 도시정비 1과에서 우리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무부서에다가 문의할 거는 문의해 보시면서 사업을 여러분들 하시면 최소한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재개발 사업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인데 여러분 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이런 거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내가 나왔죠? 그 신통기획 1차 2020 여기 있죠? 2차까지도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되어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통기획이 뭐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신통기획이 뭡니까? 신속하게, 그 다음에 통합해서, 그 다음에 기획적으로 재개발을 한다, 그거예요. 여기 좋은 말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설명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공공과 민간이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게 공공재개발도 있어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거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은 엄청 많이 줘요. 500%까지 줘요.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내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공공재개발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용적률이 많이 필요한 상업지역이나 뭐 이런 중공업지역이나 또 교통이 지하철하고 가까운 역세권 이런 데에는 공공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약간 공공성이 이렇게 기울을 수도 있어요. 신통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게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통은 여러분이 정비 예정구역이 되면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정비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하냐? 서울시, 동작구 주민 여러분이 하나의 팀이 돼서 정비 계획을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내가 보내드릴 설계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설계는 지금 우리가 예상할 때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배치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 정도지 그 계획안은 다 필요 없어요. 정비 예정구역이 되는 순간
계획을 다시 잡습니다. 누가?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잡습니다. 사업 추진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한다는 게 신통계획입니다. 2023년 7월 달에 44개였는데 11월 달에 지금 몇 개요? 52개까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통기획의 정비계획 위반 동의율을 50%로 낮춰준다. 원래 3분의 2였어요. 67% 동의가 돼야 정비계획 위반을 해줬는데 이 위반, 여러분들 위반도 아직 모르죠? 후보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후보지가 되기 위한 거예요. 뭐냐,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법에서 30% 동의, 3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후보지가 되고 후보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서 시에서 후보지가 되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옛날에는 67% 3분의 2였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다시 50%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들을 낮춰준 거예요. 뛰어넘을 허들을 막 낮춰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3분의 2와 2분의 1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동의율 나중에 보세요. 50%까지는 잘 되다가도 51%, 2%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67%를 50% 낮춰준 거는 굉장히 혜택을 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속 통합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뭐 여기 많이 있어요. 높이, 그러니까 7층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뭐 35층 플러스 알파로 높여주겠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게 되면 첫째, 현재 1종을 2종까지 올려줄 수 있고 2종도 3종까지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층수도 7층이니 15층이니 이런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죠? 여러분은 뭐 7층인지 15층인지 그거 뭐 기억하시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종상향도 시켜주고 층수도 완화시켜준다. 왜? 왜 그렇게 해야겠어요? 뭐가 여러분들이 이뻐서 해주겠습니까? 그죠? 서울시가 이렇게 왜 해주겠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죠? 사업이 안 되니까. 계속 노후된 낙후된 지역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할 수 있도록, 즉 사업성을 어느 정도 있게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거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를 아까 설명 거기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준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는 여러분 사업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당동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동작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봐서 아 여기는 주택이 필요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이 필요하고 여기는 뭐 공장이 필요하고 또 여기는 뭐 옆에 산이 있으니까 높게 지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보는 게 지구단위예요. 정비계획은 그걸 딱 축소해서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역만 딱 놓고 보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이거를 따로따로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다시 말하면 정비계획 심의하는 그 위원과 지구단위 심의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과됐는데 여기서 안 돼. 다시 거꾸로 가야 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나가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심의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들끼리 옥신각신 하면서 조정해가지고 절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위원회 30위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에서 하나하나 다뤄지는 게 아니라
특별분과위원회 5명에서 9명으로 압축시켜서 하나하나 그 심의안을 보겠다. 그만큼 빨리 정확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 이 개별적으로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 이런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부서가. 도시계획 심의하는 부서가 다르고 환경 심의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하는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여기가 뭐야? 여기다가 저 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환경하는 부서에서는 여기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빠꾸되면 다시 도로 갔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다시 심의하고 고쳐서 하다 이거 심의하다가 몇 년 갑니다. 진짜 과거에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주겠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통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건 뭐 그냥 여러분 몰라도 돼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의 기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단축, 그죠? 기간 단축. 왜?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은 다음에 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왕이면 새 집에서 오래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 한 1, 2년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빨리 하는 게 왜 좋아요? 공사비가 내년도 공사비보다 내후년도 공사비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빨리 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예예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재개발 사업하려면은 옛날에 이 신통기획이에요. 옛날에 일반적인 재개발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자치구 구청에서 사전검토해서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다시 또 생활권 조사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가던 것을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가니까 보세요. 12개월, 10개월, 20개월, 30, 42개월 가는 거를 14개월로 줄일 수 있다. 그죠? 꼭 요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오래 갈렸던 것을 줄여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심의에서도 각각 따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게 신통기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사업, 특히 신통기획 사업은 누구나 다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주는 그 사업지 대상이 있어요. 어떻게?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이거는 재개발 요건이 되는 지역. 즉 다시 말하면 노후도가 안 나오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주택 지은지 10년,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요즘 또 신통도 한다는데 우리 몽땅 헐고 한번 아파트 지어보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재개발 요건, 즉 20년, 30년, 공동주택은 30년, 단독주택은 20년 이런 노후도가 맞아야 된다.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 30% 이상 동의가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30%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제 서울시도 배가 조금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시작돼서 야 재개발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막 해서 쉬운 두 군데나 됐어요. 이제 그죠? 이제 굳이 급할 거 없어요. 시장도. 왜냐? 그동안에 쉬운 두 군데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파트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인의
지명도는 계속 좋아지고 다음에 대선에서 나왔을 때 서울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표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더 중요해요? 구역 지정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여기저기서 아파트가 올라가야 자기 치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 후보지 선정할 때 기준이 이제는 제일 큰 기준이 1번이 뭐냐? 1번이 동의율이 첫째 높아야 돼. 동의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열망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자가 없는데. 또 서로 싸우지 않는 거.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동의 높아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지침 바꿀 때 15% 반대가 생기면 구역 지정을 보류하거나 재심사할 수 있고 25%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지정이 된 것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치기 해서는 구역 지정 되기도 어렵고 돼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의율은 높게 많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하나가 돼. 아까 여기 나경원 그 대표도 그런 말씀 하시죠. 동의율만 높으면, 주민들이 통합만 되면 자기들이 나서서라도 도와주겠다. 이게 지금 정치하는 분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외 대상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동주택 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 주거. 여러분 대신 일반 주거 중에 상관없고 어쨌든 이런 지역은 무조건 제외된다. 또 어떻게 제외 가능 대상은 어떻게 현금 청산자가 많은데 여러 개 사업이 혼재된 지역. 요것이 여러분들 구역에도 사실은 지난 그 7월 달인가요? 한번 저기 후보지 신청 한번 하신 적 있죠?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디에요? 동작구청에서 후보지 추천을 못 해주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전체 구역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가로주택도 있고 과거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작구청에서는 못 해준 겁니다. 바로 이거.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또 지난 공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한 번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떨어진 이유도 해소하지 않고 또 신청한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기 당연히 구청장이 당연히 추천 안 해주겠죠, 그죠? 여기 재개발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지역이라면, 왜냐?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요?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오래됐지만 그 지역은 보존 가치가 있어. 여기는 나중에 오래될수록 오히려 가치가 있어. 한옥마을 같은데, 그죠? 이런 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데는 안 된다. 자, 아까 제가 재개발 구역 설명드렸어요? 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어떤 시간? 제 설명서. 예, 설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Q&A 시간 같은 거 있나요? 아, Q&A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단축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위원장님이 저는 10분 안으로 끝나가는데요. 10분이면 네, 자, 예, 자, 걱정이 많거든요. 예, 자, 제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이게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드려야 이따 Q&A에서 또 절차 요거에서 빠질 것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선정 절차는
후보지 신청 있고요. 구청에서 여러분 거의 사전 검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의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이번 달만 수요일 날 했습니다. 신청 방법 요거는 여러분 이미 신청을 요거는 아직은 안 했어요. 여러분 동의서가 걷어져야 요 절차대로 신청서와 동의서 그다음 구역계 명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또 구청에서 추천 공문과 구청에서 검토 보고서가 같이 시청에 접수가 돼야만이 시청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구청이 할 거는 구청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 거는 뭐예요? 동의서. 그죠? 동의서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자, 여러분이 요번 11월 22일 날 여러분 137번 일대에 동의서 연번이 나왔죠. 그죠? 연번 나와서 오늘 설명회가 있는 거고 오시기 전에 밖에서 아마 동의서 써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안 쓰신 분들은 뭐 설명회 중이든 중간중간 나가셔서 동의서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역 지정은 이번에 신청된 구역 지정은 어디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 사구역 내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만 됐어요. 이번에 신청은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일종만 됐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왜 일종만 됐냐? 자, 요게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불가사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추천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되나 동일 구역 내 여러 사업이 혼재되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향후 기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 1-1 지금 여기 노인정 있는 구역 거기에 대하여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주체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있겠죠? 거기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재척하거나 또는 구역계를 조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세요. 이게 이번에 구청의 불가사유입니다. 정확히 아셨습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혼란스럽지는 않으시죠? 왜? 자, 이겁니다. 이게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뒤에 붙여 있는 거예요. 뭐냐? 원래 여러분 신청은 이렇게 신청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 다 하셨어요. 일종이죠? 근데 구청에서 뭐라 했냐? 여기는 가로주택이 지금 연번 부여가 됐어요. 조합 설립된 건 아니에요. 연번만 부여가 돼서 일단 연번이 나가 있고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니 요 두 군데를 제외시키든 두 군데와 합의해서 여기가 소위 말하면 연번 받은 것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철회하거나 그렇게 하고 오면 그때서는 같이 봐주겠다. 정답 나왔죠? 그죠? 정답 제가 설명드린 거에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네. 그게 구청에서 불가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에도 가로주택 사업 두 군데가 연번이 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뭔가 착오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이 두 개의 가로주택은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다 풀려고 하면 요 두 군데에 있는 연번도 반납을 하고 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1-1 하고 있는 가로주택조차도 만약에 연번을 반납한다라면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종만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본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이 설계는 나중에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뜯어 고칠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용적률 250% 미만. 그 다음에 세대수가 약 767세대. 이렇게 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주택 1-1 뺀 나머지 이 2종까지만 놓고 봤을 때 1종과 2종 일부 놓고 봤을 때는 용적률 250%에 1190세대 정도가 현재 가능합니다. 이거는 세대수가 1190세대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걸로 더 작은 아파트로 지금 전부 다 59, 84, 99까지 섞어서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44, 59를 더 많이 늘리고 84를 줄이고 하면 세대수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세대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용적률이 중요해요. 용적률. 그죠? 용적률은 그 대지 면적에서 얼마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1, 2종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2종도 그 가로주택 빼고요. 가로주택 1-1 빼고만 놓고 봤을 때 1, 2종 합계와 1종에 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보니까 세대수는 약 423세대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용적률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죠? 뭐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이고요. 자,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했어요? 주민들의 동의율이에요. 그죠? 동의 아무리 집행부가 한다고 하려고 해도 동의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율이 아까도 말씀드려요. 자, 그 1%, 2%가 마지막 1%, 2%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되겠냐? 신동기획 재개발 사업은 후보지 선정할 때 30%라 했죠. 아까 제가 그 다음에 정비기획 할 때 제가 얼마나 했어요? 67%가 50%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지주택은 어떻게 되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필증을 받으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구 단위를 받으려면 67%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신통은 30%, 50% 신통이 더 낮죠? 낮으면 동의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주택부터 봅시다. 중요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따로 사업 승인 조건이 따로 없어요. 총회에서 결의하면 끝날 일이고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 승인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지역주택 조합 빼고요. 신통과 가로주택 봤을 때는 조합 설립 요건이 신통은 토지 50%, 토지등 소유자 75%, 가로주택은 토지 67%, 토지등 소유자 80%. 누가 더 쉽겠어요? 동의 요건이 누가 더 쉬워요? 신통이 쉽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들이 규모는 작아도 이 동의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 100명 중에 21명만 반대하면 그 사업은 못 가요. 조합 설립 못 해요. 조합 설립 못하면 사업 승인도 못 가요. 그죠?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거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 그죠?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95%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95% 토지 소유권이에요. 조합이 토지를 조합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와야만이 사업 승인을 낼 수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사업구역 안에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가로주택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는 동의율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동의율이 낮죠. 두 번째, 면적으로 봤을 때 신통으로 가는 전체 큰 면적으로 가는 거하고 가로주택으로 쪼개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어떤 게 더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겠어요.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는 1군 메이저가 들어올 수 있지만 200세대짜리 아파트에 1군 메이저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저도 건설사에 30년 동안 근무했지만 건설사들은 냉정합니다. 자기네들 사업에 수익성이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 안 해도 아시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가 브랜드가 더 좋은 브랜드가 될 거고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밖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보다 우선 내가 지금 더 아마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